시작을 해볼까요? 응. 안녕하세요. 저는 임국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논술 준비를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밖에 안 계시나요? 그 수시 때까지 포함해서. 그쵸. 그럼 딱 세 분. 그러면 지금 아예 논술이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섞여 있네요. 제가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살짝 여러분들하고 아주 가벼운 논제를 하나 풀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좀 드리긴 했어요. 제가 작년에 2월에 이렇게 그 요 특강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문명을 주제로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번 연세대학교 2025 학년도 인문 계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자주 반복되는 그 주제들이기 때문에 살짝 살펴볼 거고요. 그 논술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이력을 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뭐 어디 막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서울대나 연고대가 아니에요. 성균관대를 졸업했는데 전 논술고사를 본 세대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방법은 인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 그냥 저희 수험생들이 국문과 그다음에 사회학과 이런 학과들을 쓰게 되면 제가 원서를 쓰면 저희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라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2015부터 시험 현장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직접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험지 이제 답안지는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논술로 인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해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논술 일주일에 한 번 준비를 해서 두 개의 학교를 모두 동시에 붙을 수 있다. 이게 모두 한 명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그랬고 요 사회학과도 그랬고 국어국문학과도 그랬고 저의 제자가 같이 붙어서 제가 빠져주고 최종 선발해서 합격을 한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둘 다 이제 졸업을 하고 한 명은 지금 로스쿨 연세대학교 공무과 들어간 친구는 로스쿨 지금 다니고 있고 사회학과 들어간 친구는 지금 그 영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강사가 시험 보고 직접 강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답안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아마 따라와 주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러려면 뭘 근거로 저 인간을 믿을 수 있나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서 이 해에 좀 저희 그러니까 이게 1차라도 붙으려면은 제가 안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참 그런 고민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인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가 올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인문 계열은 이렇게 원래 적게 뽑고요. 안 뽑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년도에 고려대학교는 지금 고려대학교 그 모집 요강인데 경영학과만 열 몇 명 뽑고 학사 6명 뽑고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리고 인문을 전혀 안 뽑았고 아예 시험조차 안 봤으니까요. 그리고 사회 계열에서 조금 한두 명 뽑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외과를 안 뽑고 경제학과 한 명 뽑고 전부 한 명씩이에요. 중문과 한 명, 영문과 한 명, 일반 편입에서 국문과 한 명, 경영학과 한 명, 지금 다 더하면 인문 계열에서 총 통틀어서 8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됐던 시험이었고 그리고 더 웃겼던 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연계도 한 명 뽑아 한 명. 제가 한 명 한 명 뽑으니까 수학과 한 명 뽑고.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 첨삭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떤 절망을 했냐면 나 이거 고대 자소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고대 자소서를 신청했다가 연대 자소서로 취소하고 다시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작년 말에 벌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게 쭉 하나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고대가 항상 연대 전주에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험 보고 그다음 연대를 시험 보는데 고대를 포기하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시험 보러 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명 뽑는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모의고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편입
논술고사를 경험해 본 그 회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편입은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대학을 떨어지면 당연히 그냥 재수는 필수예요. 어떻게 할 거야? 재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적을 두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거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재수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애들이 1년 준비해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 얘기는 또 다 좀 다행인 것이기도 해요. 뭐가 다행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원서를 써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할 때 고3 때 느낌이 그게 있었을 거예요. 고3 때 재수생들이 온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재수생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위로 확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는 성적이 괜찮은데 갑자기 구모 때 팍 떨어지고 이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현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고3들의 경험이 아마 그게 있으셨다면 그 압박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입 시장은 거의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실이 전부 차거든요. 그때 한두 명 정도가 재수생이고 거의 지금 올해 논술 처음 한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이과 학생들도 좀씩 늘어나고 있어요. 내 적성을 찾아서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조금 있어서 그냥 어차피 이과에서 제일 좋은 그 핫한 게 이제 의대인데 의대가 지금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오히려 의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가자 이런 흐름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선생님으로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저희 수강생으로 1년 내내 공부를 하셨어요. 자기 의사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올해 40 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문과의 삶이 어둡지 않다. 밝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만 잘하면 진짜 좋은 나라인데 정치인들은 거의 문과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문과다. 막 제가 애들한테 용기를 좀 막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연대 고대가 지금 이렇게 한 명씩 뽑는데 다행스럽게도 연세대학교는 꽤 많이 뽑았어요. 우리가 고대는 문과 전체를 다 통틀어서 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한 과에서 8명 뽑아요. 그리고 영문과 7명, 국문과 7명, 신화과 8명 막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꽤 많이 뽑았죠? 근데 경영학과가 24명 뽑았어요. 이 24명이라는 그 숫자가 학사 6명까지 해서 30명 뽑았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발표가 안 났는데 그 30명을 뽑았는데 그 30명이 어떤 정도의 숫자냐면 여러분들 편입학이 원래는 신입학보다 뽑는 인원이 적거든요. 그런데 신입학보다 많은 인원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지금 이런 기조가 있어요. 재작년부터. 그런데 고대는 왜 이렇게 적게 뽑냐? 고려대학교는 신설학과가 있어요. 학과를 신설하면서 이 편입의 인원을 확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4학년이 될 때까지는 아마 이런 기조가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도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세대일 거라 알 거예요. 이과인데 내가 점수가 이공계로 고려대 갈 성적은 안 돼. 그런데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과인데 경영대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의 이탈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려대도. 그래서 편입생을 아마 내년에는 더 뽑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교수님들하고도 면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는 고려대학교도 조금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경영대 한 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경영대는 무조건 한 최소 안 뽑아도 6명은 뽑았었는데 한 명 떠가지고 애들이 다 이거 실화냐. 이럴 줄 알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날 막 폭주했어요. 제 연락처가 저희 학생들하고는 연락처를 공유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잠깐 안 보면 카톡이 막 80개씩 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저희 반 학생이 합격을 했다. 보이시나요? 일반 경영대학 합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면접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 합격생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에. 경영대도 지금 학사 편입학으로 지금 합격한 친구가 총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학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일반이에요. 일반은 그래서 경쟁률이 몇이었냐면 350대 1이었습니다. 정확히 347대 1. 347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장도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갔다 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 시험도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이 현실적으로 예시 답안을 제시를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2시간 안에 그리고 100분 안에 제대로 써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장이라든지 너무 어려운 논리로 펼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좀 배제하고 가장 쉽고 편안한 문장으로 시간 안에 제대로 써낼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 명 뽑으니까 지금 그 강남에 한 명, 신촌에 한 명 이렇게 강남, 신촌에 한 명씩 같은 과 학생들이 이제 돼서 이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논술로 저희가 이제 교육학과 둘 다 교육학과 학생인데 이 친구는 강남, 이 친구는 신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강남 학생하고 신촌 학생하고 제가 9월부터는 합산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7월부터 할 생각이에요. 조금 더 앞당겨서 전체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내가 몇 등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랑 같이 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 첨삭 선생님이 계세요. 두 분 다 석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두 분 다 저보다 선배들이세요. 논술 1세대인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 그 알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저하고 첨삭을 할 거예요. 저하고 첨삭을 하고 아마 첨삭 선생님하고 첨삭을 하는 경우는 1월부터 시작한 친구가 아니라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 시작반은 저희 첨삭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토스하시는 그런 시스템일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시작하시면 무조건 저하고 1대1 첨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뭐만 이분들이 채점을 하시냐면 모의고사를 보는 격주로 모의고사를 봐요, 저희가. 그래서 그 시험에 전체 등수를 쫙 매겨서 1등부터 꼴등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대충 봐가지고 이 친구 글 잘 썼네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합격생이 지금 14명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1차 선발에서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배수를 뽑으니까 83, 24, 24예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지금 14명의 합격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건 훈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논술고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논술고사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희 합격생들 중에서 이제 국정원 합격한 친구도 있거든요. 연고대 졸업하고 국정원 들어간 저희 제자가 우리 편입 논술 했던 것보다 쉬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학원 안 다니고 국정원 논술 패스했거든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국정원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은행권에서 논술고사 보는 농협은 논술고사 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로스쿨 들어갈 때 논술 보는데 그 논술고사가 우리보다 쉬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모든 입시에 혹은 취업 논술 중에서는 우리가 단연코 압도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준비를 하셨을 때 이게 어디 실력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2년 뒤에는 취업을 위한 뭔가를 하실 텐데 그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논리도 그리고 논술고사를 보는 어떤 그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수월하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합격생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지 못한 친구들하고도 제가 꽤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웠던 자기소개서 너무 도움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고대 경영 연대 고대 둘 다 붙었는데 경영을 연대를 선택해서 연대 경영 졸업한 친구가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죠. 2024에 네이버하고 하반기에 졸업하고 네이버하고 구글을 둘 다 붙었어요. 당연히 구글 갔죠. 구글 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훑어보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썼던 그 논리 그대로 썼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디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 지난번에 했던 특강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페이지를 보셨을 거예요. 연대 고대가 조금 다르지만 사회계열은 동일하게 도표가 들어가고 연세대의 차이점은 영어 제시문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비교, 사회계열은 평가.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인문사회 문제가 똑같아요. 둘 다 평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비교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과 평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문제부터 1월 달, 2월 달에 준비할 건데 1, 2월 달에 비교와 설명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제일 난이도가 이제 높다고 보는 게 이제 평가고 비교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3자 비교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2자 비교를 끝내면 3, 4월 달에 3자 비교로 난이도를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5, 6월 달에 응용편을 들어가는데 이게 레벨 3로 교재가 나올 거예요. 레벨 3에 응용편 들어갔을 때 그때 앞에 배웠던 이 문제와 똑같은 패턴인데 문제가 까다로운 거. 되게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만 압축해서 저희가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면 7월이죠. 7월이 되면 뭘 하냐? 앞에 나왔던 연세대 고려대 자료 해석을 2달 동안 총 8개의 가장 어려웠던 자료들 이 자료를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문장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해마다 논술고사장에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시험 문제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가 소개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시험장에 가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연세대학교 시험 보신 분 계세요? 그냥 한번 시험 본 아무도 안 계시네. 연세대학교 시험 이번에 연세대 2024 작년에 이공계에서 논술고사 문제 터져가지고 난리 났던 거 아세요 혹시? 몰라요? 그 난리를 몰라요? 8명을 뽑기로 했어. 예를 들어 어떤 과에서. 근데 8명을 뽑았어. 근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라. 그래서 표지가 10분 동안 미리 나눠주고 이거 풀지 마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보여. 그래서 이공계 애들 머리 조금 핑핑 도는 애들은 암기로 다 풀어. 그래가지고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공계는 2배로 뽑았어요. 그 수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한테로 왔어요. 수시고사가 10월이었고 편입고사가 12월이었는데 우리한테 어떤 여파가 왔냐. 연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배석이었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엄청 중요해요. 특히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나 벽에 붙어서 아무의 그 신경도 안 받고 싶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맨 뒷자리 벽에 붙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애들은 가가지고 뭐 해와야 돼? 복원해 와야 되잖아요. 손가락에 쓰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해. 지정자석죄로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내 이름을 아나. 제 이름 특이하잖아요. 국향 어쩔 거야. 그래서 고려대도 맨 앞자리, 연세대도 맨 앞자리.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안 들어가고 저희 그 김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건팀이 들어가고요. 저희 제자 그리고 심지어 저희 가족 총동원해서 이제 들어가서 너는 가를 외워와. 나는 나를 외워올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날 시험 끝나고 모여가지고 가 외운 거 털어. 가지고 막 정리하는 거야. 근데 이때 저희 그 친구 서울대 졸업한 저희 친구도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너무 다 알겠고 걔는 텍스트도 다 알아. 그 데카르트 나왔던데 뭐 이런 얘기해. 그게 데카르트인지는 어떻게 아냐. 너무 놀랍지. 근데 그 똑똑한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술을 안 배우면 답안지를 못 쓰겠다. 내가 배우면 쓸 텐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논술고사는 나의 정말 글쓰기 능력이 출중하면 합격하냐? 그러지 않아요. 정교하게 물어본 말에 답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를 배워서
그걸 50분 안에 제일 안정적인 형태로 글을 써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배운 친구가 제일 잘 써요. 정말 그 똑똑한 그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쓰려고 해봤대. 2시간 동안 심심하니까. 왜냐면 자기는 한 텍스트만 외워오기로 한 거야. 다 외웠어. 그래서 쓰는데 2-3줄 쓰고 못 쓰겠더래요. 답만 딱 쓰고. 그러니까 단답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천자, 고려대학교는 1500자까지 써야 되거든요. 2번을. 그러니까 그거를 써내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지문 텍스트는 수시고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수시고사랑 무슨 차이가 있냐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수시고사랑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수시고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 텍스트 자체가 그렇게 극강으로 어려워지냐 그러진 않아요. 2년 전부터 연세대학교 영어제시문, 그러니까 영어제시문은 2016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연세대학교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착해졌어요. 많이 쉬워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착함을 보이고 있냐면 아주 어려운 단어. 이거는 대학교 1, 2학년 수준이 모를 거야 라고 판단하는 단어는 밑에 별첨을 해서 단어 뜻을 알려줘요. 원래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어려웠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이들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인지와 지금의 인지가 내 스스로는 얼마나 다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키가 크면서 자고 일어나면 자 1.5cm 컸어. 이거 알아? 지금 어제와 달리 0.1cm가 컸군. 이거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수준이 됐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인지가 아닐 거를 제가 확신합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고3을 가르쳐보면 그게 확연히 구분이 돼요. 고등학생의 인지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성인이고 여러분들이 암기력은 떨어질지 모르나 그건 확실해요. 암기력은 떨어집니다.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뭐가 좋아지냐면 문해력이 좋아져요. 눈치코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내는 핵심 요소보다 대학생들이 찾아내는 핵심 요소가 훨씬 많아요.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핵심 키워드가 10개면 한 2-3개 찾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면 이거를 한 6개 정도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사실 논제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논리를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대학생들이 훨씬 잘하고 우리는 뛰는 놈이 이에 나는 놈이 있으니까 여기서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저하고 쭉 훈련을 하실 거예요. 제가 1년의 커리큘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길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긴 상담을 원하시면 저하고 따로 시간을 좀 잡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다음 주 개강할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첫날은 저하고 상담을 아마 하실 거예요. 첫날이 아니라 2주차 때 상담을 하실 거예요. 첫날 상담 일자 시간을 잡아서 2주차 때 상담을 하고 3주차 때 그 시간에 논술 첨삭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근데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논술을 뭘 알아야 저한테 질문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 때 오셔서 뭘 질문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5분씩 상담을 할 건데요. 진짜 궁금했던 거,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할 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이 연세대학교 발표 나기 전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첨삭을 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시간이 3시부터 제가 학업 계획서 다시 첨삭을 들어가야 돼서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상담이 일단 끝나야 돼요. 그래서 좀 정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제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고 제가 전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년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과 아마 그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분화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인문계열은 비교가 출제된다. 계속 비교가 출제되죠. 그리고 제시문 3개 비교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다라마 3자비교 2개 문제 냈고요. 2024년도에는
가나다 색에 비교하고 이 달을 다시 끌고 와서 다라마를 비교한 다음에 다와라를 한번 비교하고 다와마를 비교하고 이제 이런 양상으로 똑같이 2025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23에서는 삼자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계열은 삼자 비교도 공부하고 평가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회계열이 조금 공부할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역시 사회계열은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번 문제가 평가 문제가 나왔어요. 2025도 역시 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문이건 사회건 평가 문제를 내요. 자, 인문도 역시 평가, 그렇죠? 사회도 평가, 인문도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마지막 핵심은 평가형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 이것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번의 비교 문제를 잠깐 하고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지난번 설명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살짝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심청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배경 지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중요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제 친구가 매년 시험 보러 가서 합격해야 돼요. 그 친구는 텍스트 어디에서 발췌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글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천자를 어떻게 구성해서 비교 문항을 짜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말로는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복원할 때 그 친구가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논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답안을 구성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배우셔야 돼요. 단 형식을 암기하는 건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이게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공식적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이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런 건 없습니다. 논리가 여러분들이 근거를 정확히 대어서 읽는 사람을 설득시키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의 글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학생들 강남 신촌 합하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1등부터 150등까지 정확하게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 이유. 자, 심청전이에요. 당연히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내리는 그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시죠? 심청전을 처음 들었다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문장 답안에 옮길 때 키워드로 이 친구는 요걸 잡았어요.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짐.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줄거리를 갖다 옮긴 거죠. 그렇죠? 자, 입수라는 단어를 썼어. 맞죠? 입수를 한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이 둘이 경쟁을 하면 누가 붙겠어요? 논술고사에서? 1번이죠? 그쵸? 자, 이 친구 1, 2, 3번 경쟁했어. 누가 붙어요? 여전히 1번인가요? 몇 번일 것 같아? 3번이죠. 그렇죠. 논술고사 안 배워도 알아. 왜? 이 전체 주제가 얘가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야. 아빠 앞에서 좆대 봐라 이러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아버지 어떠세요? 이러면서 뛰어내리는 건 아니잖아. 그 뭐 하려고 저는 약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공양미 300석을 막 이럴 아빠 씨 나 혹시 살아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뭘 위한 거야? 희생하는 거야. 아빠 눈 띄워드리려고 내 한 몸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학생이 경합을 벌이면 이 친구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인데 이걸 구체화를 해. 뭐를 해서? 수식어구를 써서. 그러면 희생은 희생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쓴 친구가 얘를 밟고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리를 배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다른 애보다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을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마지막 파이널 때쯤 되면 야 이게 신촌 애들 글이야. 그 글 다 스캔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요. 그럼 누가 1등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다 간파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보는 눈이 있다. 자, 쓰는 건 연습을 안 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연습하면 된다. 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식이 없다.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다. 이런 거 상담할 때 꼭 물어보거든요. 아무 소용없어. 저희 합격생들 중에 1년 내내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다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학교 다녀야지. 편입 영어도 하는 분들도 있죠. 연애도 해야지. 알바도 해야지.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책을 읽어라? 당연히 읽어야죠. 제가 뭐는 읽으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전공을 내가 정확하게 뭘 공부하고 싶다가 사실은 없는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난 뭘 공부하고 싶다가 연구 주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연구 주제 1년 반 동안 못 찾았어요. 연구 주제가 어딨어.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원 면접도 볼 때 연구 주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있는 척 해야죠. 근데 연구 주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논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만큼 그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으시면 그래도 그나마 이게 조금 관심 있네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고는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논술고사를 위해서 어떤 고전을 읽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려면 5년 걸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논술고사를 출제할 수 있을 수준으로 지금 가란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설명회 많이 다녀보세요. 만약에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믿고 걸러도 돼. 언제 배경지식 쌓을 건데. 우리 7월에 시작해서 합격한 친구들 있거든요. 7, 8, 9, 10, 11 5개월 해가지고 배경지식 얼마나 키울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1월부터 쭉 준비를 하시면 배경지식은 쌓여요. 논제를 통해서. 논제를 얼마나 많이 정교하게 깊게 독해를 했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독해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이거 데카르트네 이런 지문 안 나와. 그럴 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아는 텍스트가 제시문 가나다라 중에 하나 나왔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걸 합격할 수 있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시문의 독해를 정교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논리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고려대학교 노명환 교수님께서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굉장히 막역하셨기 때문에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논술고사를 출제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주제가 반복 출제되는 이유는 그래서예요. 논술고사 쉽게 출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뇌에서 이 논술고사가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4명의 교수님이 연합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요. 이상적 국가의 조건을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하자. 그러면 국문과 사회학과 철학과 신학과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 주제로 출제를 할 건데 각자가 생각하는 텍스트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 텍스트 저 텍스트 갖다가 붙여보고 문제도 직접 풀어본 다음에 이건 너무 어렵다 텍스트 바꾸자. 이건 너무 쉽다 다시 바꾸자.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한 8, 9월쯤에는 논술고사 출제가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 교수님이 뭘 연구하는지를 찾아야 될까? 그거 몰라요 사실. 어떤 교수님이 출제진인지도 사실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교하게 맞출 것인가. 그건 애저녁에 포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독해력을 키우셔서 그걸 가지고 어떤 텍스트가 와도 와라. 내가 다 읽어서 명확하게 내가 그동안 배운 정교한 3자비교법 평가 유형의 답안지의 형식에 맞춰가지고 내가 답을 쫙 정리해서 내는 힘. 이걸 키우셔야 돼요. 그럼 또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 있는 문장을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안 되면 있는 말 그대로 따오게 됩니다. 왜? 써야 되니까. 그 제시문에 있는 말 그대로 갖다가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마 고등학교 때 논술고사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건 그냥 요약하고 있는 건데. 제시문에 있는 말 그냥 따오고 있는데 이런 느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새로 나의 표현으로 바꿔서 딱 제시를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에 대한 기본은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1월부터 정교하게 이 훈련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된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방향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안을 어떻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저하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학습은 이제 요런 것들, 논제가 요렇게 나와요. 총 5개 정도가 섞여서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약은 나머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죠. 비교, 설명, 평가까지 쭉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의 문제, 비교의 문제, 설명의 문제, 저하고 1차 설명 수업 들으실 때 다음 주에 개강하시면 이것들에 대한 방법을 1차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번은 빼고 제가 자료로 드릴 거예요. 자, 1번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비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